처음엔 그냥 음악이 좋아서였어요. 리듬이 새롭고 가사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죠. 친구들은 저보고 또 아시아 음악이야? 라고 웃었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그날 스톡홀름의 작은 극장에서 열린 K-팝 공연을 보고 저는 확신했죠.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뭔가 문화 전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어요. 김치 만드는 법도 배우고 부산 여행 브이로그를 밤새 보기도 했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덴마크에서 온 학생, 핀란드에서 온 간호사, 심지어 노르웨이에서 온 중년 부부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졌어요. 바로 한국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요. 왜 이렇게 많은 북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끌리는 걸까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그 문화 속에 우리 모두가 어떤 정서를 발견한 건 아닐까요? 그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톡홀름의 2월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해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성급했어요. 스웨덴 한국문화원의 문화홍보관 김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갔네요. 김수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달 문화행사 참석자 명단이 놓여 있었는데 고작 15명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절반은 현지 거주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문화원장 박민호 씨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나요? 네, 준비했습니다만. 김수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박민호 원장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아시아 지역이나 미국에서는 한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 북유럽은 아직도 조용하기만 하지. 그때 문화원 직원 안드레아스 린드베리 씨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스웨덴 현지인인 안드레아스 씨는 2년 전부터 문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직원이었어요. 원장님, 수진 씨, 큰일 났어요. 안드레아스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요? 뭔 일인데 그래? 김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 문화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다들 뭔가를 들고 있어요. 포스터 같은 걸 말이에요. 박민호 원장과 김수진 씨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포스터? 네, 그런데 그 포스터에 한국 가수들 사진이 있더라고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아, 그리고 다들 한국어로 된 응원 문구를 들고 있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문화원 앞거리에는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각자 다채로운 색깔의 포스터와 응원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김수진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까 한 명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우리 문화원에서 K-팝 관련 행사가 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사를 계획한 적 있나요? 박민호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어. 이번 주 일정은 전통 서예 체험과 한국 영화 상영회 뿐이었는데. 잠깐만요. 김수진 씨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SNS에 올린 그 게시물 때문일까요? 어떤 게시물? 한국 대중음악 소개하는 짧은 영상 올렸잖아요. 그때 댓글에 누군가 언제 K-팝 이벤트 하느냐고 물어봤었는데 안드레아스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문화원 SNS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세요. 그 게시물 조회수가 평소보다 10배나 높아요. 그리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네요. 화면에는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핀란드어로 된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K-팝 콘서트 언제 해요? 한국 가수들 만날 수 있나요? BTS 음악 들으면서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이거 완전 예상 밖인데요? 김수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민호 원장이 창밖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한국 음악을 들으며 작은 안무를 따라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한국어가 적힌 수첩을 들고 열심히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아이들 봐요. 안드레아스 씨가 한 무리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국기 그려진 볼 스티커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남자애는 한복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그중 한 명은 간단한 한복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한복은 아니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원장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김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온 건 분명한데 정작 우리는 준비한 게 없잖아요. 박민호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즉석에서라도 뭔가 해보자. 이런 기회를 그냥 놓칠 순 없어.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수진 씨,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K-팝 관련 자료들 다 모아봐요. 음악, 영상 뭐든지. 그리고 안드레아스 씨는 밖에 나가서 저 사람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1시간 후에 간단한 K-팝 체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안내해줘요. 정말 괜찮을까요? 김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저들의 관심에 응답해주는 거니까요. 1시간 후 문화원 세미나실은 북적거렸습니다.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나이도 다양했어요. 10대부터 50대까지 심지어 몇몇 할머니들도 손자들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김수진 씨가 앞에 서서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작년부터 K-팝을 좋아하게 됐는데 혹시 여기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김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 씨, 어떻게 K-팝을 알게 되셨어요?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처음엔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들었는데 점점 가사의 의미도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의 조용한 문화원에서 예상치 못한 소통의 시간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문화원은 문을 닫았지만 김수진 씨와 박민호 원장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하루였네요. 김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박민호 원장이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 씨. 창밖으로는 여전히 스톡홀름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문화원 안에는 새로운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스웨덴 한국문화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수진 씨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려댔고 문화원 SNS 계정 팔로워 수는 하루아침에 1000명을 넘어섰어요. 수진 씨, 이거 봐요. 안드레아스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도 문의 전화가 왔어요. 언제 K-팝 이벤트 하냐고요? 김수진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까지요? 어떻게 우리 소식을 알았죠? SNS 공유가 엄청나게 됐나 봐요. 덴마크, 핀란드에서도 연락이 와 있어요. 박민호 원장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본부에서 북유럽 K-팝 페스티벌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김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해요. 그리고 최소 200명 이상 참석해야 하고요. 김수진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이요? 그리고 200명이나. 할 수 있어요. 안드레아스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문화원 메일함 보셨어요? 참가 신청 문의만 벌써 100건이 넘어왔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김수진 씨가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스웨덴 전국은 물론 인근 북유럽 국가들에서까지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마리아 안데르손이라는 스웨덴 여성이었어요. 제목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마리아입니다. 손녀 엠마가 작년부터 K-팝을 좋아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을 듣게 됐어요.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족을 생각하는 가사들이 참 따뜻해요. 혹시 나이가 많아도 참가할 수 있을까요? 손녀와 함께 가고 싶어요.
김수진 씨는 이 메일을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뿐만 아니에요. 안드레아스 씨가 다른 메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스톡홀름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도 참가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오겠다는 그룹도 있어요. 그 순간 문화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드레아스 씨가 받았어요. 네, 스웨덴 한국문화원입니다. 네, 부산에서요? 아, 안녕하세요. 김수진 씨와 박민호 원장이 궁금한 표정으로 안드레아스 씨를 바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드레아스 씨가 전화를 잠시 끊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부산에 사는 박준호라는 분인데 스웨덴 여행 중에 우연히 한 스웨덴 청년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청년이 바로 우리 페스티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준호 씨가 혹시 자기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다고 연락한 거래요. 김수진 씨는 신기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좁네요. 전화를 다시 받은 안드레아스 씨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모습을 보던 박민호 원장이 놀랐습니다. 안드레아스 씨, 한국어 실력이 언제 이렇게 늘었어요? 아, 요즘 매일 한국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안드레아스 씨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일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전화를 끊은 안드레아스 씨가 설명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부산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한다는데 페스티벌 때 김치 시식 이벤트를 후원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전통놀이 체험도 준비해주겠다고 하네요. 정말요? 김수진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스웨덴 청년 이야기예요. 라스 요한손이라는 25살 청년인데 작년에 혼자 한국 여행을 갔다가 부산역에서 길을 잃었대요. 그때 박준호 씨가 도와줬는데 너무 친절해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박민호 원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라스 씨가 그 일을 계기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졌다고 해요. 심지어 한국 요리도 배워서 친구들한테 삼겹살 구워주는 게 취미래요. 김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삼겹살을요? 스웨덴에서요? 네, 박준호 씨 말로는 라스 씨가 진짜 삼겹살을 맛있게 굽는다고 해요. 스웨덴 친구들도 다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때 문화원 입구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드레아스 씨가 확인해보니 젊은 스웨덴 남성이 서 있었어요. 혹시 라스 요한손 씨세요? 안드레아스 씨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안드레아스 씨죠? 전화로 통화했던. 라스 씨는 키가 크고 금발인 전형적인 스칸디나비아 청년이었지만 놀랍게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라스입니다. 페스티벌 준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스 씨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와 박민호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이 거의 완벽했거든요. 와, 정말 한국어 잘하시네요. 김수진 씨가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페스티벌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라스 씨가 말했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어떨까요?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어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는 거예요. 저도 참가하고 싶고 제 친구들도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요. 박민호 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라스 씨,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되셨어요? 김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라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실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한국 여행 갔을 때 부산역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거든요. 그때 한 아저씨가 도와주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몸짓으로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아, 박준호 씨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분 덕분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 문화 전체가 좋아졌어요. 라스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듣고 한국 요리도 배워서 친구들한테 해줘요. 특히 삼겹살은 제 특기가 됐어요. 정말요? 안드레아스 씨가 신기했습니다. 네, 처음엔 고기 굽는 게 어려웠는데 유튜브로 한국 셰프들 영상 보면서 배웠어요. 이제는 친구들이 저보고 스톡홀름의 삼겹살 마스터라고 불러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라스 씨,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뭘 발표하실 건가요? 김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서도요. 박민호 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페스티벌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포함시키도록 하죠. 그날 저녁 라스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스웨덴 친구들은 라스 씨가 구운 삼겹살을 먹으며 한국 음악을 들었어요. 라스, 이거 정말 맛있어. 친구 중 한 명이 내리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번 주말에 한국문화원에서 큰 행사 있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물론이지. 나도 한국어 한마디 정도는 배워보고 싶었어. 라스 씨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박준호 아저씨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한편 문화원에서는 김수진 씨와 박민호 원장이 늦은 시간까지 페스티벌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김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창밖으로는 여전히 스톡홀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문화원 안에는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페스티벌을 2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수진 씨는 급하게 박민호 원장을 찾았어요. 원장님, 큰일 났어요. 김수진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시 당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행사 허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박민호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참가 신청자가 너무 많아졌대요. 원래 200명 예상했는데 지금 500명이 넘어섰거든요. 게다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에서까지 단체로 오겠다는 연락이 와서.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문제는 안전 문제예요. 현재 문화원 시설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장소를 구하거나 행사를 축소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때 안드레아스 씨가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인근 주민들 중 일부가 항의를 제기했어요. 항의요? 박민호 원장이 놀랐습니다. 네, 너무 시끄러울 거라고. 그리고 주차 문제도 있고. 한 주민은 동양 음악이 왜 이렇게 인기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수진 씨는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일이. 그 순간 라스 씨가 문화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스 씨가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라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항의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됐는지 설명해 드리는 거죠. 안드레아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라스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한국을 좋아하게 됐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음 날 저녁 라스 씨는 항의를 제기한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이 만남에는 2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석했어요. 주민 중 한 명인 예태보리 아줌마 잉그리드 닐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스, 네가 갑자기 왜 동양 음악에 빠졌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 스웨덴에도 좋은 음악이 많은데 말이야. 라스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잉그리드 이모, 저도 처음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알게 된 건 한국 문화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말이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요. 잉그리드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스 씨는 자신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산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박준호 씨가 보여준 친절함,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른을 대하는 예의 바른 모습들을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3대가 함께 사는 집이 자주 나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 스웨덴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모습이잖아요. 다른 주민인 올로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하고도 연락 잘 안 하는데. 라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악의 가사들을 번역해서 읽어보세요. 대부분이 희망, 사랑,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신나는 비트도 좋지만 진짜 매력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에요. 잉그리드 씨가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굳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해야 하는 거야? 혼자만 좋은 걸 독차지하고 싶지 않아서요. 라스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처럼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라스, 내 이야기 들어보니 궁금한 게 있어. 한국 음식은 어때? 아, 할아버지.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특히 김치는 건강에도 좋고.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직접 만든 김치 가져왔어요. 라스 씨는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라스표 김치예요. 한국 아저씨한테 배운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김치를 맛봤습니다. 처음엔 매워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이게 생각보다 맛있네 하는 반응들이 나왔어요. 잉그리드 씨도 김치를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라스가 만든 거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한국 요리는 정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야 맛있어져요. 올로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페스티벌에 가서 한국 문화를 좀 더 알아봐도 되겠네. 정말요? 라스 씨가 기뻐했습니다. 응, 사실 우리가 반대한 건 시끄러울까봐 걱정한 거였는데 내 이야기 들어보니 그런 문화라면 한번 경험해 볼 만하겠어. 그 순간 잉그리드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라스, 우리 동네 회관을 빌려줄까? 거기가 더 넓거든. 정말요? 하지만 임대료는 걱정 마.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문화 행사가 열리는 거니까 무료로 빌려줄게. 라스 씨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라스 씨는 기쁜 마음으로 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김수진 씨와 박민호 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주민들이 회관을 빌려주겠다고 했다고요? 김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잉그리드 이모는 행사 당일 전통 스웨덴 과자도 준비해주겠다고 하세요. 한국 음식이랑 스웨덴 음식을 함께 맛보는 시간을 만들자고요. 안드레아스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진심이 통했나 봐요. 라스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박민호 원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라스 씨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꿨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라스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해요. 단순히 K-팝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한국과 스웨덴 문화가 서로 만나는 자리로 말이에요. 김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날 저녁 라스 씨는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며 말하기 대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 한국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스톡홀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라스 씨의 마음은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렜어요. 박준호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라스 씨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북유럽 K-팝 페스티벌 당일이 밝았습니다. 2월 마지막 토요일 스톡홀름은 온화한 봄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동네 회관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오전 6시부터 회관에 나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씨, 안드레아스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회관 앞 보셨어요? 벌써 200명이 넘게 줄 서 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회관 앞 거리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10대 소녀들부터 60대 할머니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민호 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왔네요. 노르웨이 버스도 도착했고 덴마크에서 온 단체도 있어요. 그때 라스 씨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라스 씨. 정말 멋있어요. 김수진 씨가 감탄했습니다.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어제 받았어요. 오늘만큼은 한국과 스웨덴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드디어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500명을 훨씬 넘어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회관 안은 물론 밖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K-팝 댄스 공연이었어요. 스톡홀름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였는데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선보였습니다. 우와!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심지어 처음 K-팝을 접하는 중년층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전통 음식 시식 시간이었어요. 부산에서 박준호 씨가 보내준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라스 씨가 직접 만든 삼겹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잉그리드 이모도 약속대로 전통 스웨덴 과자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한국 음식과 우리 스웨덴 음식을 함께 맛보세요. 다른 문화이지만 둘 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에요. 놀랍게도 김치와 스웨덴 과자의 조합이 의외로 좋았어요. 사람들은 이런 맛이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오후 2시 가장 기대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총 10명의 참가자가 출전했는데 연령대도 다양했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22살 대학생 에밀리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할머니께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고 부모님께도 사랑해요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관객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에밀리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6번째 순서로 놀라운 참가자가 등장했습니다. 62살 마리아 할머니였어요. 손녀 엠마와 함께 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할머니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손녀 덕분에 한국 음악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서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특히 가족을 생각하는 노래들 정말 아름다워요. 관객석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도 이제 손녀와 함께 한국어 공부해요. 그리고 김치도 맛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마지막 말을 했을 때 회관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라스 씨였어요. 한복을 입은 그는 무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스 요한손입니다. 라스 씨의 유창한 한국어가 회관을 울렸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 한국입니다. 라스 씨는 자신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부산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박준호 씨가 보여준 친절함,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꿨는지 말이에요. 한국 문화의 진짜 매력은 음악이나 드라마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베푸는 그 마음이에요. 관객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라스 씨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았어요. 저는 이제 스웨덴에서 한국의 그 따뜻함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스웨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스 씨가 발표를 마치자 회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심사 결과 라스 씨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라스 씨가 트로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박준호 아저씨 덕분이에요. 한국에 가서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어요. 페스티벌이 끝난 후 김수진 씨는 박민호 원장과 함께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원장님 정말 성공적이었죠? 김수진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본부에서도 이번 성과에 매우 만족해하더군. 안드레아스 씨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다음 행사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해달라고 하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때 라스 씨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라스 씨야말로 고마워요. 김수진 씨가 답했습니다. 라스 씨가 없었다면 오늘 이런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정말 북유럽에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박민호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라스 씨는 집에 돌아와 부산의 박준호 씨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라스 씨가 한국어로 흥겹게 말했습니다. 오, 라스. 정말 잘 됐구나. 한복도 잘 어울리고. 박준호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이 오늘 700명에게 전해졌어요. 고맙다, 라스야. 10월에 한국 와서 꼭 부산에도 놀러 와라. 내가 직접 맛있는 삼겹살 구워줄게. 꼭 갈게요. 통화를 끝낸 라스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톡홀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과 스웨덴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스웨덴 전국의 SNS에는 페스티벌 후기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 문화 정말 따뜻해요. 다음에도 꼭 참가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행사 열어주세요 같은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북유럽의 조용했던 땅에 한류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의 중심에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유럽 한가운데서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이렇게 깊이 빠져든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는 한국 문화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과학 교육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선 고등학생 한 명의 놀라운 연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수학 문제를 아시나요? 17세기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가 남긴 문제인데 300년 넘게 풀리지 않다가 영국의 앤드루 와일스가 1994년에 마침내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증명 과정을 양자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올리버 톰프슨 교수가 믿기 힘든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제목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타원 곡선과 양자내성 암호에 관한 새로운 관점. 보낸 이는 한국의 한 과학고등학생 박소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수준 높은 연구를 처음엔 장난 이메일인가 의심했지만 첨부 논문을 열어본 올리버 교수는 단숨에 그 놀라운 연구 수준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 통의 이메일이 어떻게 국제교육계와 학계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수학과 암호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 올리버 톰프슨 교수는 매일 아침 전 세계에서 수십 건의 질의 메일을 받곤 했습니다. 보통은 대학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혹은 다른 교수들이 보내는 연구 질문이었는데 이번엔 한국의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달랐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에서 사용된 타원 곡선 이론을 현대 양자 컴퓨팅 암호에 접목해볼 수 있습니다. 메일 내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쓴 논문치고는 무려 40페이지가 넘고 영어 표현도 매우 유창했으며 구체적인 수학적 증명과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움이 채가시기도 전에 올리버 교수는 이 분야 동료 연구자인 헨리 윌리엄스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와서 봐달라. 이건 간단한 학생 과제가 아니다라며 호소합니다. 논문을 읽은 헨리 교수 역시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안전한 새, 암호 체계를 구축할 단서가 될 수 있어. 두 사람은 즉시 한국행을 결정합니다. 메일을 보낸 학생, 박소연, 그리고 그녀가 다닌다는 부천 AI 로보틱스 과학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이죠. 2024년 12월 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올리버 교수 일행은 예상보다 따뜻하고 깔끔한 공항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과학고 수학 교사인 강민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라는 영국 교수진. 차로 이동하며 올리버 교수는 물었습니다.
박소연 학생이 대체 어떤 아이인가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강민혁 선생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소연이는 특별하지만 사실 우리 학교에선 자율연구가 전혀 낯설지 않아요. 학생들은 스스로 주제를 탐구하고 교사들은 조언을 해줄 뿐이죠. 다음 날 영국 교수팀은 부천 AI 로보틱스 과학고등학교를 찾습니다. 외관은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AI, 로보틱스, 수학 연구실 등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탐구하자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시관에는 학생들이 만든 수준 높은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혁 선생님이 올리버 교수와 헨리 교수를 안내한 곳은 창의 연구실이라는 이름의 공동 연구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1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 타원곡선, 양자상태 붕괴, 계산 복잡도 같은 단어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토론 중이었습니다. 토론에 열중하느라 들어오는 손님을 한참이나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죠. 소연이가 먼저 올리버 교수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교수님, 먼 길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소연이고 이 팀은 제가 속한 페르마를 넘어서 동아리 팀이에요. 연약해 보이지만 반짝이는 눈빛과 맑은 목소리가 돋보이는 소연이, 영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였고 설명하는 태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헨리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양, 정말 반가워요. 당신의 논문 아주 흥미롭게 읽어봤습니다. 소연은 바로 노트북을 열어 본인 팀의 연구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에서 사용된 타원 곡선 이론이 현대 양자 암호학의 ECC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실제 코드와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첨부해가며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강민혁 교사는 저희가 함께 연구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어갑니다. 소연이는 양자 컴퓨팅 분야 논문까지 직접 읽으며 고등학교 수준의 일반 과정을 훌쩍 뛰어넘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리버 교수 일행을 감탄하게 만든 건 학생들의 협업 문화였습니다. 학년이 다르고 전공 관심 분야가 달라도 각자의 전문 지식을 한데 모아 함께 토론하고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었죠. 영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때론 개인주의적 경쟁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식을 공유하고 합쳐야 더 큰 걸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함께 연구하느냐 물어보자 소연이의 친구인 이지우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협업이에요. 성적 1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지식을 융합하면 더 큰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영국 교수팀이 크게 환영받고 있던 시점, 해외 언론 일부에서 뜻밖의 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박소연 학생이 미국 한 대학 교수의 미발표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죠. 언론은 흥미 위주로 기사를 쏟아냈고 일각에서는 한국과학고의 영재교육 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과도한 비난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연이는 큰 충격을 받아 며칠간 학교에도 나오지 못했죠. 함께 연구한 친구들과 강민혁 선생님은 절대 표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풀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연이와 팀원들이 꾸준히 기록해온 연구 노트가 빛을 발합니다. 매주 토론 때마다 작성된 회의록, 수학적 아이디어의 진화 과정, 실험 로그, 심지어 동아리 활동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모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옥스퍼드대 측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표절 의혹을 검증한 끝에 독창적인 연구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히려 소연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란 평가를 받았고 의혹을 제기한 미국 교수는 내가 미발표 논문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소연과 한국 영재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고등학생의 우수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교육 시스템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올리버 톰프슨 교수와 헨리 윌리엄스 교수는 경기도 교육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이스트, 서울대학교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은 특정 학교 한두 곳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과 연계해 영재교육을 발전시켜 왔다는 전반적 구조였죠. AI, 로보틱스, 바이오, 반도체 등 고등학교 단계부터 명확한 트랙을 제시하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주요 연구소가 함께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며 학부모까지 적극 협조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문의 시간 개방을 해놓았고, 온라인으로 카이스트 암호학 연구진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실시간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민혁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교육은 특별하다기보다 학생 주도의 학습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교사는 주로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학생들이 연구 방향을 잘못 잡아도 그 실수가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된다고 믿습니다. 영국에서는 대학 단계 이후에야 활발히 진행되는 자유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한국의 과학고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 교육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의 부모 이정희 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정희 씨는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이 항상 이렇게 이상적이진 않아요. 입시 위주의 압박이 심하고 모든 학교가 이렇게 첨단 시설을 갖춘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처럼 운 좋게 과학고에 온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게 되죠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가가 영재교육을 장려하고 미래 산업 인재를 키우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표절 논란이 말끔히 해소된 뒤 카이스트와 서울대가 주축이 되어 미래 암호학과 수학적 혁신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유수 대학과 연구소의 석학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고등학생인 박소연이 기조발제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었죠. 소연은 단상에 올라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수백 년간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였지만 결국 타원 곡선 이론과 연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유망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청중들은 수십 년간 연구해 온 학자들도 있을 만큼 쟁쟁한 인물들이었지만 발표가 끝나자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소연이의 연구는 단순히 이론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코드 구현과 성능 분석을 제시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뒤에는 전 세계 대학들과 기업들에서 소연에게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MIT, 스탠퍼드, 케임브리지 등이 특별 입학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구글, IBM 같은 거대 IT 기업들도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구 장비 지원을 약속했죠. 그럼에도 소연은 고민 끝에 한국 대학에서 기초를 더 다지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제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제 뿌리는 한국에 있다고 느껴요. 여기서 더 성장한 다음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영재가 된 상황에서도 소연은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올리버 톰프슨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영국 교육부에 이 사실들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영재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단지 암기와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더군요. 우리는 이 모델에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영국에는 영국 나름의 전통과 강점이 있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과 연계되어 첨단 프로젝트를 하는 식의 시스템은 도입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교육부는 영국형 과학고를 시범적으로 설립하고 대학과 고교를 연계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합니다. 한영 교육 협력 포럼도 생겨 양국이 교사와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교환 파견하여 서로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봄 런던에서 열린 한영 교육 협력 포럼에는 한국과학고 대표단과 학생들, 박소연도 초청되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소연은 스피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키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자암호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혼자만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저를 지원해준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국가적 지원 체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자리도 새로운 협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영국 정부 관계자와 대학 교수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을 기점으로 영국에서는 교육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이전보다 더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소연의 개인적 미래도 흥미롭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그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대학에 진학해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함께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과 암호학을 접목하는 연구를 좀 더 심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학은 너무 이론적이고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연구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라고 소연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한 고등학생의 호기심과 몰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영재교육이 만들어낸 이야기. 사실 이 사례는 매우 특별해 보이지만 한국에선 다수의 과학고 학생들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연구를 진행하며 혁신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고, 또 어떤 학생은 로봇공학 동아리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 해외 경진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환경이 있으면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발판이 제공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교육 투자였고, 지금 그 결실이 영재교육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죠. 박소연이 보여준 연구는 단순히 한 명의 천재적 재능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재능이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는 주변 환경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영국에서 온 올리버 톰프슨 교수와 헨리 윌리엄스 교수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 한국은 인적 자원 하나로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 현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학고 학생의 혁신적 연구가 만들어 낸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타원 곡선, 양자암호 이런 복잡해 보이는 주제라도 협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무엇보다 교육이 국가 운명을 바꾼다는 말 정말 실감나시나요? 자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사람이라는 자원으로 극복해 낸 한국의 저력,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다음 세대의 도전이 더 기대됩니다. 혹시 내 주변에도 이렇게 생각지 못한 도전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빛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한국 교육의 잠재력과 우리 주변의 특별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 이야기가 남긴 여파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한영 포럼 이후 실제로 런던, 맨체스터 등지의 영국형 과학고 시범학교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을 선발해 연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소연처럼 어린 나이부터 창의적 연구를 해내는 사례가 한국에서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체계적인 지원과 열린 사고방식이 결합하면 기존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과학혁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죠. 이 점이 여러 나라 교육계에 큰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영국의 협력 모델이 구축된 이후 두 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연계해 공동 연구를 하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한 예로 로보틱스 분야의 고등학생 팀이 양국 학생들이 모여 자율주행 드론을 개발하고 수학적 알고리즘 최적화를 함께 탐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공동의 도전에 몰두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교육이 지식 전달이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박소연은 이런 국제적 움직임을 보면서도 여전히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호기심에 솔직하라는 조언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 무언가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이 떠오르면 그 질문을 꼭 메모해두고 집요하게 탐구해보세요. 교과서에서 답을 못 찾으면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런 태도가 지금의 성과를 이끌어낸 셈이겠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천재가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든 호기심을 키워나가면 뜻밖의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교육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집중해온 영재교육 정책과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
그리고 학생들끼리 협업을 중시하는 문화가 조합된 결과가 바로 박소연의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 제2, 제3의 박소연이 등장하리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의 도전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욱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한국 정부가 영재교육을 국가적 전략으로 삼고 영국 역시 이러한 모델에서 일부를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고등학교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는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박소연이라는 한 학생이 던진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 파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또 다른 혁신 스토리가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결코 특출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박소연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큰 무대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교육 특수성을 넘어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철학을 조명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예컨대 소연이가 보여준 탐구 정신과 연구의 깊이는 자율성과 협업, 그리고 끈질긴 질문하기를 강조하는 교육 환경이 결합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탄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올리버 톰프슨 교수는 여러 강연에서 한국 과학고에서 보았던 학생들의 에너지는 단순한 학업 성취가 아니라 호기심과 혁신으로 가득 찬 진정한 학습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실제로 그는 영국에 돌아가 옥스퍼드대 학생들에게 한국의 영재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개인의 경쟁을 넘어 서로를 영감 주고받는 파트너로 여길 때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박소연 학생과 한국 영재교육의 사례는 단지 한 국가나 특정 인물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스스로 배움을 즐기고 세상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까라는 공통의 물음을 제기하죠.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고 혹시 묻혀있는 재능이나 호기심을 발견한다면 그 불씨를 살려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날 그 작은 불씨가 전 세계적인 혁신과 변화를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한국 정부가 영재교육을 국가적 전략으로 삼고 영국 역시 이러한 모델에서 일부를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고등학교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는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박소연이라는 한 학생이 던진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 파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또 다른 혁신 스토리가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결코 특출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박소연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큰 무대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